네, 팀원들 토크 생산부문 직무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황주연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는 생산 세션에서는 공정기술, 품질관리, 상용설비관리, 생산관리 팀원대 구성원분들을 모시고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께서 채팅 남겨주고 계신데요. 시청자 수도 약 1,300명을 돌파를 했네요. 설명회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잘 수합하였다가 저희가 실시간 Q&A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비 지원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팀연대 구성원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모두 댓글로 큰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너무 바쁘실 안녕하세요. 텐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생산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네 분의 팀연대 구성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럼 제 옆에 계신 김무백 매니저님부터 차례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기술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무백 매니저입니다. 와,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장우영 매니저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품질관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우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저 이재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생산관리 직무 담당하고 있는 이재곤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장현우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 설비 관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현우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네 분 모두 각기 다른 공장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네 분께서 담당 직무 소개와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준비들 되셨나요? 네. 네. 그래도 아직 긴장이 덜 풀리신 것 네. 같으니까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인의 직무를 단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소개할 것 같은지 또 이번에도 김무백 매니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공정기술 직무를 한 단어로 설명드리자면 스피드 퀴즈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차량이 만들어질 때 차체에 정말 수만 가지 부품이 결합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조립 문제점과 품질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때 공정기술은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며 어떤 임시, 근본 대책을 세울지 빠르게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캐치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좀 스피드 퀴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스피드 퀴즈 잘 하시나요? 잘은 못합니다. 아, 네. 네, 아쉽지만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장우영 매니저님께 부탁드릴게요. 품질관리 직무는 치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치실은 치아 사이에 미처 보지 못했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이처럼 품질관리 직무도 차량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결함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고객 만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치실이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오, 네, 진짜 흔하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비유였는데 혹시 치실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 이재곤 매니저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생산관리 직무에 대해서 총괄 마스터 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괄 마스터 셰프라고 한 거는 셰프는 항상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괄을 하는 사람은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료는 어떻게 준비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맛이 고객에게 전달되어서 얼마나 더 좋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생산관리 담당자도 단순히 이제 생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품의 설계부터 상품성, 고객 만족도 등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해서 총괄 마스터 셰프라는 말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너무 멋진 비유 해주셨는데 혹시 재곤 매니저님 요리 잘하시나요? 요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와이프가 다 해야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어색해지기 전에 빨리 장현우 매니저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공장의 해결사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공장에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설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 설비 관리 직무 담당자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직무입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로만 짧게 들어보니까 각 직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프로젝트 기반의 생생한 직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정기술의 김무백 매니저님께서 온고의 데이터 기반 사고, 지신의 시도와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고의 데이터 기반 사고, 지신의 시도와 발전이라는 내용으로 공정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고자 하는 김무백 매니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라 아주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좀 떨리는데요. 저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며 지속 성장하고 싶은 김무백 매니저입니다. 저는 2020년도 6월에 입사를 해서 현재 의장 공정기술 직무를 수행하며 무빙, 내장, 샤시 시스템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왼쪽의 사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왼쪽 사진은 제가 신입사원에 입사를 했을 때 마북연수원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 사진은 현대자동차를 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이 꼭 저기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그런 열정과 또 순수했던 마음을 여러분들께 좀 대입을 하고 싶고, 여러분 또한 저곳에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좀 사진을 선정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공정기술 직무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직무는 생산 공장의 최전선에서 현대자동차의 생산 관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관제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항 운영의 마비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렇듯 공정기술은 준비된 포엠을 토대로 하여서 생산 공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와 관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컨베이어 구조에서 비정상적인 생산 프로세스는 곧 비가동으로 이어지며 수익성 저하의 요인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정기술은 생산 공장이 최대 효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제하는 관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직무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From beginning to end라는 말처럼 완성차 탄생의 시작과 끝에는 저희 공정기술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먼저 R&D 단계에서는 신차종 생산성을 검토합니다. 디자인된 차량이 실제 공장에서 양산이 가능할지 선행 검토를 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차량의 초기 양산성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는 생산 설비 개조 및 문제점 개선인데요. 이미 양산 공장에는 정말 많은 설비가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그 설비들을 예방 점검하고 유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차종이 투입될 때는 신차 양산을 위한 새로운 설비의 검토와 기존 설비 레이아웃을 개조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뿐만 아니라 생산 차종에 조립이 되는 크고 무거운 부품들, 그리고 고토크의 체결을 요구하는 작업 등 사람의 힘만으로는 작업이 어려운 공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해당 공정들을 보완하기 위해 성역화 장비 또는 반려감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법 계획과 관리인데요. 공법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를 조립하는 설명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케땡과 같은 곳에서 셀프 조립하는 가구를 구매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아마 조립 설명서일 텐데요. 그 속에는 해당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구, 자재, 순서, 방법들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설명해 놓은 기술서를 만들고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품질 관리와 양산 안정화입니다. 앞선 모든 역할들과 검토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양질의 차량을 만들어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함인데요. 공정기술 직무는 안전표준 작업 준수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차량들이 요구하는 스펙을 만족하도록 하고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량들은 제가 5년간 근무를 하면서 신차종을 개발하고 양산을 안정화하는 데까지 기여했던 차량들인데요. 정말 다양한 차량들을 실제로 개발부터 양산까지 하며 실도로에서 달리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공정기술 직무라는 큰 범위에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업에서 의장 공정기술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저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일상적인 업무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품질 관리와 양산 안정화 카테고리의 측면의 내용인데요.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되는 개선의 시작. 문구만 봐도 큰일은 아니겠다 싶죠. 제가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나도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도면에 보이는 부위는 변속기와 차체가 결합되는 부위인데요. 해당 부위는 이렇게 길이가 긴 볼트와 고토크의 체결력을 요구하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사진과 같이 볼트의 초기 진입각이 불안정한 2도 체결 시에는 볼트가 초기 진입 시 나사산이 마모되거나 체결이 된다 하더라도 요구되는 토크 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석한 문제의 원인은 너트 내경의 폭 대비 볼트의 가이드경이 매우 얇고 짧아 진입하는 각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 볼트의 진입각을 줄이는, 즉 볼트 가이드 외경을 길게 만들고 10파이였던 외경의 두께를 10.5파이로 넓힘으로써 개선을 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였으나 그 결과는 정말 유의미했는데요. 무려 불량률을 68% 정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구조의 생산 공장에서는 불량이 발생되어서 후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라인이 중단되는 비가동이 발생되는데요. 주로 발생되던 비가동률을 줄임으로써 주당 약 0.8억 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래 팀 현대 구성원이 되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팀이라는 글자인데요. 3, 4명의 작은 구성원이 팀이 될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업무를 교류하는 부서 간에도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큰 시각에서는 현대자동차 속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대자동차라는 팀이 더 가치 있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퍼즐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오늘 현대자동차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공정기술 직무에 관해 설명드린 김무백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신 김무백 매니저님께 댓글로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지금 시청자 수가 1,600명도 넘었다고 하는데 같이 댓글 몇 개 한번 볼까요? 와, 저도 꼭 입사해서 저렇게 사진 찍고 싶어요. 와, 공정기술 직무 재밌겠다. 오, 외경 0.5mm 늘렸는데 큰 효과가 있군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입사하셔서 네. 사진 저한테 인증하시면 제가 쿠폰 바로 쏘겠습니다. 정말요? 네. 네, 꼭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반응이 정말 너무 뜨거운데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품질 관리의 장우영 매니저님께서 품질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 품질 관리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입사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소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오늘 이야기는 품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현대자동차 품질 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인데요.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끊임없이 도전하는 장우영 매니저입니다. 저는 20년도에 아산 공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현재는 울산 EV 공장에서 현대차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제가 아산 공장에 있을 때 아이오닉 테스트 드라이버에 선정돼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때부터 전기차와의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머지않아 완성될 울산 EV 공장의 전경을 나타낸 조감도입니다. EV 공장은 약 30년 만에 새로 지어지는 국내 신공장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향후 전동화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 초석이 될 예정입니다. EV 공장은 최첨단 설비들이 적용되고 신공장만의 새로운 제조 환경이 구축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현재 EV 공장 임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임직원들이 내세운 EV 공장의 비전인데요. 가치 있는 국내 생산 공장의 새로운 시작. EV 공장의 미래를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무 소개입니다. 품질 관리 직무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업무입니다. 신차 개발부터 생산 부품,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품질 기획, 수익성 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3월 모집 공고에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들은 더욱 더 깊게 현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업을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완성차 개선 업무입니다. 완성차 개선 업무는 품질 지표를 관리하고 블루엔즈에 접수된 고객 클레임을 분석하고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부품 검사 및 개선 업무인데요. 자동차의 수많은 부품들, 내장, 외장, 샤시, 전장, 무빙과 같은 각 시스템별 품질도 관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동차 제조 공정인 차체, 도장, 의장, 각 공정별 마무리 최종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동차 제조 공정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공정인 프레스 차체 공정에서는 차량의 골격을 형성합니다. 그 후에 용접 상태나 크랙, 간격, 단차 등의 차체 품질을 검사하게 됩니다. 다음 도장 공정에서는 차체에 색을 입히는데 색칠이 꼼꼼히 잘 되었는지, 두껍게 칠하진 않았는지, 흠집은 없는지 확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장 공정에서는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되는데 그 부품들의 납품 상태와 부서진 것들은 없는지, 조립은 잘 되었는지 검사합니다. 또한 엑셀과 브레이크의 성능, 물이 새는지 등의 기능 검사도 같이 실시하고요. 이후 이렇게 완성된 차량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혹여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완성차 개선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품질 관리 업무는 최고의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은 제 성장 스토리라고 하기보다는 품질 관리 업무를 하면서 후배 사원들이나 신입 사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품질 관리 업무가 얼핏 김밥을 싸는 과정과 닮아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제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차량의 골격을 만들듯이 김밥의 골격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김의 찢어짐이나 밥알의 익힘 정도가 알맞은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는 각 부재료들의 신선도와 납품 상태도 체크하고요. 계란의 경우에는 이제 더운 여름철에 깨진 상태로 납품되면 이제 고객들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입고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성입니다. 재료에 순서가 있다면 순서대로 잘 놓여졌는지, 재료에 누락은 없는지, 김밥을 말면서 터지진 않았는지, 김밥이 일정한 간격으로 커팅되었는지 등의 최종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김밥을 제공하는 것이 김밥집 사장님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제조업 회사에서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품질 관리 업무를 일상 속에서 접해볼 수 있는 친근한 소재로 비유해봤는데요.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테트리스 게임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블럭을 실수로 잘못 놓을 때도 있고 블럭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 다음 블럭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잘못 쌓았던 블럭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순탄한 게임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일하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우영 매니저님이셨습니다. 자동차 제조 공정을 김밥 싸는 과정에 비유를 하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흥미로우셨죠? 네. 진짜 김밥 땡기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녁은 저희 다 같이 김밥 먹으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울산 EV 신공장부터 품질 관리에 대한 상세 설명까지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상용 설비 관리의 장현우 매니저님께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용 설비 관리 직무 담당자 장현우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께 설비관리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8월 설비관리 직무로 입사했으며 입사 후 도장공장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부서 내 이동으로 차체 공장 그리고 현재는 의장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각 공장별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맡았던 공장들에서 각자 다른 매력과 흥미를 느끼고 근무를 했으며 이러한 근무 경험을 통해 완성차의 생산 흐름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떤 공장, 어떤 설비를 맡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직무 소개에 앞서 생산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가동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률이란 공장 생산 능력 대비 실제 자동차 생산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동률 1% 향상 시 약 200억에 가까운 수익성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산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담당자는 가동률 향상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동률을 저해시키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저희 설비관리 직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설비 고장입니다. 두 번째는 부품의 결품이나 서열 미일치 등으로 인한 부품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업자의 실수 또는 작업성의 불합리로 인한 작업 지연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설비관리 직무는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고 가동률의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설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설비의 라이프 사이클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설비 도입 단계인 신차종 신기술 프로젝트 대응입니다. 생산 공장에 신차가 배정되면 생산기술 담당자 주도하에 신규 설비와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공장은 탈바꿈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때 과거 고장 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규 설비의 강건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설비에는 전기와 기계 등 수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이를 빌 오브 매터리얼로 약자로 BOM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품의 각 메이커와 규격 그리고 사양 등을 확인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제작된 설비를 실제 공장에 설치할 때 저희는 현장에서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설치 후 초기에 수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라인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보전 및 사후보전 업무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설치된 설비들을 저희가 최종 인수인계 받아 본격적으로 관리 업무를 실시합니다. 예방보전을 통한 고장을 방지하고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문제 해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고장 발생 내용을 분석하고 적용하여 동일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개선입니다. 설비에 사용되는 수많은 보전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고가의 제품은 국산화 등을 검토해서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절감하는 제한 업무도 실시하여서 수익성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설비 투자 업무입니다. 생산 설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저희는 노후 설비에 대한 내구 수명 향상을 위해 오버홀 작업 또는 설비 교체를 실시하여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관련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새롭게 개정된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준, 법적 기준을 위해 설비의 투자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성장 스토리로 제가 처음으로 주도했던 하기휴무 공사에 대해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전착도료 본조 냉동 설비 교체 공사였으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기휴무 기간인 열흘과 공사 예산은 약 7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착 도료란 도장 공장에서 가장 기초 베이스가 되는 전착 도료를 사진과 같이 큰 욕조에 자동차 바디를 담궈 전기적 반응을 통해 도료를 입히는 공정입니다. 이때 전기적 반응으로 인해 전착 도료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도장 품질을 위해 전착 도료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동 설비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공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제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설비가 95년도에 설치된 30년 가까이 사용한 설비여서 관련 도면이나 자료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사진을 보시면 이 설비는 수많은 장치와 배관들로 구성되어 실제로 현장에 가면 설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알기 힘든 매우 복잡한 설비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설비의 어느 부분까지 교체해야 할지 공사 범위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 이 설비는
매우 크고 복잡한데요. 수많은 배관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 안에서 교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단 현장에 가서 배관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고 직접 도면을 그리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계신 기술직 분들께서 처음 보는 신입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시고 처음엔 낯설어 하시기도 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설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재의 문제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을 한다면 필요사항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언들을 참고하여 공사 범위를 정했고 매일 현장에서 지내다 보니 복잡하게 했던 설비들 사이에서 빈 공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빈 공간 사이에 배관을 공사 3개월 전부터 생산 일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설치해놓고 하기 휴무 기간에 단순히 연결만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통해 본 하기 휴무 공사 때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마지막 연결 작업에서 매우 무더운 날씨로 인해 전착도로의 온도가 상승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 경화가 되기 때문에 도료를 모두 폐기하는 위험이 있는데요. 이때 저는 수산물 시장에 가서 마지막 사진과 같이 큰 얼음들을 한 트럭에 실어 설비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수많은 현장분들 그리고 협력업체분들 모두 하나가 되어 무거운 얼음을 투입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공사는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사를 통해 현장엔 내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배움 그리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비관리 직무는 책상에 앉아서만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고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에는 수많은 성공 사례와 또는 실패 사례가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끊임없이 포착하려는 현장주의야말로 우리 설비관리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취업 준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 직무인가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 설비관리 직무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장하실 미래팀 현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현우 매니저님이셨습니다. 우문현답 제목부터 너무 센스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현장엔 내게 필요한 사람, 배움, 해법이 있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산 세션의 마지막 이야기는 생산관리의 이재곤 매니저님께서 100 or Nothing, 마지막 한 끗을 위한 집요함 테너시티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 or Nothing이라는 주제로 생산관리 직무를 소개하게 된 이재곤 매니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생산관리 직무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꼭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중에 저희의 중요한 키워드를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앞으로 자소서를 하거나 이런 준비 과정 중에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산 부문에서 신차 및 스몰 이벤트의 양산 일정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에서도 PM 직무가 있나 의구심이 드실 텐데요. 뒤에 내용을 들으시면 그 궁금증이 좀 풀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기 전에는 대학생들의 워너비 대회 활동들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해피무브 해외 인턴 전형으로 체코 공장도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생산관리 사양 담당 업무를 계속했다는 게 제 인상 깊은 이력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 합격이 바로 됐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진 않았고 한 번의 재도전 이후에 17년도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그랜저, 아이오닉 차종의 신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아직 매니저 직급이긴 하지만 그룹장으로서 워킹그룹의 리더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에 그치진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현대자동차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체인저와 변화혁신 담당으로 현업뿐만 아니라 부서와 사업부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데 제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서 저희는 항상 협업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는 끝까지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직급이나 어떤 것들에 굴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생산관리 직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품관 부분에서도 요리 김밥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음식이 손님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주목을 이끌 수 있는 메뉴판, 그리고 요리사는 그걸 바탕으로 완벽한 맛과 신속함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 개발, 설계 부분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과 부품 개발을 설계하고 상품과 판매에서는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경쟁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해주면 생산에서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유연한 생산을 달성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부품을 조립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고의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생산관리는 총괄 마스터 셰프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산 공장은 항상 100%의 가동이 된다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대가 만들어지는 공장이라면 하루에 0.1%의 가동률의 로스는 하루에 10대, 그것이 1년으로 쌓이면 2000대 이상의 차량이 생산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차량 매출액으로 연결되면 그건 매우 큰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개발 과정, 부품의 품질 이슈, 시장 상황에 대한 판매 현황, 국제 정세에 따른 부품 공급 리스크까지 전반을 확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100% 목표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 안에는 자재의 흐름을 관리하는 자재 부문, 그리고 생산 계획과 프로젝트 일정을 담당하는 생산관리 부문, 각종 생산 지표와 안전을 담당하는 운영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자소서를 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각 부문에 필요한 현대위를 오른쪽에 적어뒀습니다. 이어서 제 업무 경험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소나타 8세대 DM8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신차를 신입사원이 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선배의 결혼이라는 이슈 때문에 갑자기 신차를 2년 만에 담당하게 되었고, 그때는 부품 이름도 잘 모르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항상 두렵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신차 런칭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것들을 보게 될 때 너무 기뻤고,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소나타를 찾아보는 일들을 하는데 그때 가지는 성취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 마무리되었던 안도감 뒤에 제 인생의 최고의 시련이 찾아왔는데 북미 소나타를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국내 공장으로 이관하는 프로젝트의 PM을 맡았습니다. 공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관 일정을 매우 단축을 해야 되는데 각 공장별로의 특성을 반영해서 차이가 있는 부품의 사양들을 맞추고 부품 개발이나 공장 설비 세팅 일정도를 조율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차량을 다시 북미 시장으로 수출하기까지 기획부터 상품, 생기, 부품 개발, 수출 업무팀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HMC 전반의 팀들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받은 전화 개수만 130개도 넘었으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현대자동차의 힘을 느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의 목표가 설정된 순간 모든 구성원들이 안 돼도 되게 한다는 마인드로 어렵다 힘들다의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제시해주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력을 확인해 보니 이 프로젝트로 북미 시장에 한 3년간 한 10만 대 정도의 소나타가 판매되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이 소나타라는 차종이 저희가 HMC의 가장 큰 헤리티지가 담긴 차량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그리고 어떠한 난관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소나타는 저를 성장해준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저는 이제 생산 PM으로서 단순히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생산 안에 PM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왔습니다. 이 단어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고 조직의 맨 선두에 서는 선구자를 의미합니다. 제 생각엔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은 너무 완벽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가이시지 않아도 되고요. 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다면 저희들에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실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너무 준비해야지 완벽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생산관리의 직무에 지원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곤 매니저님이셨습니다. 생산 관리를 총괄 마스터 셰프에 비교해 주셨는데요. 부품의 설계부터 품질, 상품성, 고객 만족도 등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생산 관리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네 분의 팀연대 구성원분들께서 정말 생생하게 성장 스토리를 들려주셨는데 어떻나요, 여러분? 왠지 저는 저희 매니저님들 중에 한 분께도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나만 아니면 좋겠다라는 부담이시지만 김무영 매니저님께 들어볼게요. 네. 네, 영광입니다. 직무요? 네. 제가 지금 한 현업에서 5년에서 6년 가까이를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설비 관리, 생관, 품관 모두가 저랑 밀접해서 유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 어느 정도의 업무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현대자동차를 입사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가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져갈 수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짓궂게 무백 매니저님께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네. 네, 그럼 여러분 직무 스피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전 질문 기반 Q&A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무려 3,0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 주요 질문 그리고 빈도 높은 질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너무 긴장해 보이시는 장현우 매니저님께 들어볼게요. 전주 공장 환경은 어떤가요? 업무하는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주 공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전주 공장은 국내 최대 상용차 생산 공장입니다. 수소 전기 트럭과 버스, 대형 트럭인 엑시언트, 마을 버스인 카운티까지 다양한 상용차가 생산되고 있어서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자동차를 어디선지 공장 안에서 어디서든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근무 환경도 매우 쾌적한데요. 사실 공장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을 많이 받지 않나요? 근데 최근에 저희 대대적인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환경도 매우 쾌적하고 휴게 공간도 이와 같이 잘 갖춰져 있어서 동기 및 선후배들과도 커피 타임을 즐기기도 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나 이런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나요? 네, 저희 전주 공장은 부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장별로 각각 커피 전문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음료를 즐기고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저희가 놀러 가면 사주시나요, 커피도?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넷이 다 같이 함께 가는 걸로. 보시는 분들 나중에 네. 인증해도 다 커피 사십니까? 만약에 입사하시고 전주 공장 오시면은 제가 꼭 커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말고 저희 장현우 매니저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진과 함께 상세 설명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장우영 매니저님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울산 EV 신공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공장이 준공됨으로써 업무에 생기는 변화를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EV 공장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크게 좀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신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아직 신차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차 단계별 품질 확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공장과는 다르게 최첨단 설비들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설비들의 정합성 체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설비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품질을 더 잘 검사할 수 있을지 검사 방안도 수립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들이 또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품질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3월 채용이 생산 제조 집중 채용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배경에는 울산 EV 신공장 준공이 굉장히 큰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야기부터 이렇게 질문 답변까지 EV 신공장에 대한 상세 내용 설명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김무백 매니저님께 드려볼게요. 생산 공장에 있어 의장 공정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물론 프레스 차체 도장과 같은 모든 공정 기술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의장 공장은 가장 후행되는 공정으로 역할이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데요. 특히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의 실물이 완성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선행 공정들의 품질까지 관여하는 좀 제너럴리스트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장이라는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선행 공정에 대한 이해와 배경 지식을 좀 함량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직무 스피치에 이어서 이렇게 질의응답까지 진행하니까 각 직무에 대한 그림이 명확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재곤 매니저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왕성차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이게 과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인가라는 네. 수준이 높은 거라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중요한 게 교과서 같은 내용이지만 생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선호도도 있고 경제 상황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의 사고로 수요 예측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유연성인데요. 저희가 정해진 계획이 있더라도 고객의 대기 수요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수정할 수 있도록 공급망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시적인 노력도 있지만 생산관리 담당자는 더 집요하게 라인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생산 공장이라는 것들은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각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산관리 담당자는 기술 현장의 비효율을 찾아서 개선하고 때로는 신기술 같은 것들을 찾아서 도입하면 저희가 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판단력과 경험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 수요 예측은 물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판단력과 기술까지 모든 것이 중요한 생산 관리. 왜 매니저님께서 이 생산 관리를 총괄 마스터 셰프에 비유를 하셨는지 너무 잘 와닿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현우 매니저님 관련 질문이네요.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설비 보전의 역할, 중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생산 공장에는 가동률, 그리고 품질 합격률, 안전 제해율 등 다양한 관리 항목들이 있지만 저희 생산 공장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동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동률 1% 향상 시 약 200억 원의 수익 향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비용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객이 주문한 차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고객의 신뢰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동률을 저해하는 요인 중 상당히 차지하는 설비 고장을 최소화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설비관리 직무는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가동률 1% 200억 원이 좌우된다니 진짜 아까 전에 이야기 때도 느꼈지만 이 설비 보전의 중요성이 정말 확 와닿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장우영 매니저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생산 라인 품질 관리와 신차 개발 품질 관리의 차이점을 소개해 주세요. 생산 라인에서 우선 품질 관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라인에서 돌아가는 각 공정들, 차체, 도장, 의장 그런 공정들의 마무리 품질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부품들이 만들어지기에 그런 부품들의 품질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객들의 클레임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업무가 이제 조금 생산 라인에서의 품질 관리고요. 신차 쪽에서의 품질 관리는 대표적으로 차량 실물이 없기 때문에 설계 3D 도면을 보면서 부품끼리의 간섭, 영향을 확인하면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차 발생 이력들을 문제점 발생 이력들을 분석하면서 신차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고민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품질 관리 제의들을 읽어보니까 품질 관리가 생산 라인 그리고 신차 개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김무백 매니저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의장 공장 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의장 공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정해진 안전 표준 작업을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도로를 달릴 차량이 설계된 스펙의 품질 내에서 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 공법으로 차량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의장 공장에서 탄생한 완성차는 곧 고객에게 인도가 되어 현대자동차의 이미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품질을 유지하고 또 표준 작업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품질은 놓칠 수 없는 고객과의 약속이죠. 의장 공정에서 탄생한 완성차는 곧 현대자동차 이미지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재곤 매니저님께 드려볼게요. 현대자동차의 물류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질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지트, 지스 이런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산관리 물류 파트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경쟁 심화로 생산 공장의 최대 이슈는 유연화인데요. 한마디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생산 공장에서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백 가지 이상의 부품이 공급되는데 그것들을 창고에 어떻게 저장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그 창고의 공간의 효율화도 해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그 부품이 조립되는 공정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순서대로 공급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 동선 또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공장 밖에서도 물류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협력사의 위치에 따라서 그 부품이 공급되는 루트를 파악하고 때로는 사고와 막힘 같이 비상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비상 대응까지 하는 것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품의 청결도 관리, 납품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점검 이런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걸 어떤 시스템이라고 설명되기보다는 생산 공장의 효율화의 끝판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물류관리 시스템은 효율화의 끝판왕이다. 저는 아까 전에 직무 스피치 때부터 느꼈지만 이 전체 내용을 되게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된 사전 질문은 끝났지만 제 사심을 담아서 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담당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장현우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상용 설비 관리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설비의 고장에는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다 되겠지만 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현장에 계신 기술직분들 그리고 동료 선후배들 같이 함께 자신이 아는 내용을 서로 머리를 맞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설비 관리 직무는 협동하는 인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심하고 계실 장우영 매니저님께 같은 질문 들어볼게요. 품질 관리 직무는 저는 책임감과 꼼꼼함이 조금 중요시해야 되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공정별 담당 직무에서 이제 불량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그리고 품질 관리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 표준이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표준에 준해서 꼼꼼하게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꼼꼼함이 이제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꼼꼼하신가요? 저는 좀 꼼꼼합니다. 네. 네, 그럼 정말 딱 적합한 직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팀현대 구성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청하고 계신 예비 지원자분들도 모두 댓글 한 번씩 올려주세요. 저희 한번 볼까요? 와, 댓글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시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진짜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 저희 팀현대 구성원분들도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시간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시청하시면서 다들 열정적으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팀현대 구성원 분들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공통 질문이 나왔는데 업무 수행 시 데이터 분석 역량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재건 매니저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산 관리하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해야 하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항상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 저희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더 양질의 데이터를 찾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항상 데이터 기반의 사고로 그 수치를 표현을 해서 그 수치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까 저희도 운영 부문이라는 데서 생산 가동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0.1%를 항상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역량은 당연히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에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담을지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저희들이 꼭 갖춰야 되는 역량이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툴이 아니라 저희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첫 번째 분부터 답변을 잘해주셔서 다 엄청 지금 긴장해 보이시는 표정인데 또 김무백 매니저님께 그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좋은 말씀 드리려고 사실 안 들었어요. 네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생산 공장의 의장 직무에서 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차량의 바디에 정말 수만 가지 부품이 조립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구되는 스펙의 토크로 체결이 되었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그 토크에 필요한 체결 부위에 토크가 낮게 적용이 된다면 차량이 주행 중에 주행성 이탈과 같은 볼트와 너트가 풀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생산 공장에서는 중요한 체결 부위에 체결 보증 공구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증 공구가 사용된 공정들은 모든 체결 값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력 PC 속에 다 남게 되는데요. 그런 이력 PC 속에 남은 데이터들을 저희는 분기별 또는 주별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불량이 유출된 차량은 없는지, 또 정해진 데이터의 스펙과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에 그 산포 차이가 많이 발생하진 않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항상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떡해요. 또 너무 답변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남은 두 분의 표정이 점점 긴장으로 엄청 가득 차고 계신데 자꾸 눈길 피하시는 장현우 매니저님 다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공장에서 에이스 분들만 오신 것 같아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희 설비 관리 직무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설비가 고장나면 단순히 고기능력자가 소리를 듣거나 뭐 이상 징후를 파악해서 경험에 의한 보전을 했다면 지금은 예방 진단 시스템이라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진동이나 소음, 전류 등 여러 가지 생산 설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런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예방 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산 설비 관리 직무도 점점 장비가 자동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사전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장우영 매니저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시는데 그럼 마지막 피날레 장식 부탁드립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품질 관리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 분석 툴 같은 거 따로 있지는 않고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차체 골격이 틀어짐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도장의 경우에는 아까 색칠을 하는 공정이라고 했는데 뭐 두께가 두껍진 않은지 이런 도막 두께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 공정에서는 부품들의 치수들이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에 이제 다 데이터로 취합을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분석을 하면서 이제 불량이 날 때는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품질 관리는 데이터 관리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현대회의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데이터 기반 사고잖아요. 모두들 다 정말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김무백 매니저님 관련 질문이네요. 단기적인 품질 문제 발생 시 품질 부서와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직무 소개를 드릴 때 공정기술 직무는 마치 관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프레스 차체 도장을 거쳐서 차량의 바디가 의장 공장에 투입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수만 가지 부품이 조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차체에 가지고 있는 스펙 내의 홀과 또 부품이 가지고 있는 홀 간의 얼라인이 맞지 않으면 정상적인 볼트의 체결이 불가한데요. 이럴 때는 차체 홀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또 부품에 있어 금형적인 수정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느 부분의 개선을 먼저 하는 것이 라인의 양상 안정화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체가 조금 더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면 차체 부서의 그 업무 분장을 통해서 차량의 바디를 수정을 하게 되고 또 금형 수정이 더 빠른 경우라면 부품사의 금형 수정을 통해서 라인에 양산되고 있는 차량의 부품 품질 문제를 조금 안정화하는 데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인데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시는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장우영 매니저님 관련 질문이네요. 품질 관리와 시스템 품질 직무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품질 관리와 시스템 품질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라인에서의 품질 관리와 이제 신차 개발 품질 관리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품질 관리 양산 라인에서의 품질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라인에서의 공정벌 품질도 확인해야 되고 부품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 클레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 품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차가 나올 때 연구소에서 각 부문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가 공장에서 제조를 하기 전에 그 사이 단계에서 각 시스템별 품질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었는지 이 연구소의 설계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양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인도하는 그런 품질을 하는 게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전문 방송인 같으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번에는 장현우 매니저님 관련 질문입니다. 신규 설비 투자 시 중요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예, 신규 설비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서 발표드렸듯이 과거의 고장 사례를 최대한 반영해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 공장에 컨베이어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컨베이어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터가 과거에 과부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용량을 키우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터가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 시간을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서 절한 스위치를 장착을 해서 스페어 모터를 바로 전환하고 고장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BOM에 대해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아이폰을 드리면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희 부품에도 여러 가지 현장 분들이 익숙했던 저런 메이커 사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익숙하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격품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너무 잘해주시니까 또 왠지 다음 질문이 나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 중이신 재군 매니저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신데, 네, 재군 매니저님께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영체인저 변화혁신 담당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조직 문화인데요.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회장님께서도 올해 신년사에서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일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는 게 저희에게 가장 큰 목표라고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업부서 안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영체인저와 변화혁신 담당인데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현재 H 시네마 콘서트 같은 것들로 문화 행사도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부서 안에서는 R&R을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도 열고 업무 교류 프로그램도 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다고 해서 생산관리나 어떤 직무로 입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 업무만 하시게 되진 않고 이런 변화혁신 담당이나 영체인저라는 활동을 바탕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전사에 그리고 사업부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변화혁신 담당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왜 없으세요? 저는 좀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게 조금 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오늘 너무 말 잘해주시잖아요. 원래 변화혁신 담당은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저희 장우영 매니저님께 드려볼게요. 품질 관리에서 부품의 재료적 물성과 같은 부문도 체크하나요? 라고 주셨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제가 간단하게 조금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장 부품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부품 협력사들과 연구소에서 우선 선행적으로 재료적 물성을 좀 체크해서 이게 양산 공장에서 자동차에 적합한지를 먼저 판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산 공장에 부품이 들어왔을 때 해당 부품을 또 다른 재질로, 다른 재료적 물성을 가진 재질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저희 품질 관리 업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지원자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엄청 그렇죠? 높은데요? 네, 되게 점점 질문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장현우 매니저님 관련 질문입니다. 상용차와 승용차 설비 관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지원자분들께서 상용차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상용차나 승용차의 설비 관리 직무는 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비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트럭 공장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트럭은 일단 승용차 대비 사이즈가 많이 크기 때문에 설비의 크기가 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용차에는 승용차에 없는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든가 그리고 데크, 그리고 덤프 이런 승용차에 없는 다른 특장 설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설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루는 설비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네, 하지만 하는 업무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비슷한 듯 다른 그런 느낌이네요.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재곤 매니저님 질문이네요. 공장의 자동화 정도가 생산 관리에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현업을 매일 하고 있으면 자동화가 계속 진행되고 공장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매일을 보기 때문에 좀 퇴직이 안 되고 있다가 이 질문을 들으니까 확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네.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얼마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범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자동화 설비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업무들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이면에 생산 공장은 되게 안정적으로 라인을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것들이 생산 관리가 더 많은 차를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차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당황하셨다고 하셨는데 전혀 티가 안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김무백 매니저님 네. 관련 질문이네요. 업무 수행 시 집요함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업무하면서 가장 집요함이 필요한 순간은 다른 부서에게 요청할 때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은 그래 저 김무백 매니저가 나한테 이렇게 끝까지 요청했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양산 공장에서 차량을 만들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의 문제, 차량의 조립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서가 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부품 품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부서의 잘못인 게 아니라 어느 부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불합리함을 빠르게 개선해 줄 수 있냐가 제일 큰 관건인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내 부서에 내 아이템이 문제인 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조금은 개선에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내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게 좀 집요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타부서에 협업 요청할 때 이런 거 얘기하니까 다 너무 공감했어요. 저도 사실 살짝 찔렸던 게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와달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좀 분위기도 풀 겸 공통 질문 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전공 지식이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프로젝트 등 자유롭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 그럼 이번에 장현우 매니저님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전공 지식이 저희 설비관리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4대 역학이나 이런 전공을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산 공장에는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공장이 있는데요. 이 공장별로 아마 필요한 전공 지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전공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재곤 매니저님 또 같은 질문 드릴게요. 생산관리 직무는 오해가 되지 않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꼭 어떤 전공의 학과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 안에도 정말 많은 학과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도 다 지원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직무와 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산업공학 전공 안에서 BOM이란 단어라든지 생산 방식, 시퀀스 이런 단어들을 먼저 이해하고 있다는 점들이 저희가 업무를 좀 배우는 데 훨씬 도움이 됐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들과 멀어지지 않으면서
멀지 않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항상 업무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 지식은 꼭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장우영 매니저님께 들어볼게요. 품질 관리 직무는 생산 관리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전자공학부로 나왔고 기계공학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소재나 화학 쪽 그리고는 산업공학 이런 부분들의 이제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전자공학부라 치면 이제 전장 부품들이나 회로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4대 역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품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또 도료나 도장 쪽에서 우리가 품질을 체크하는데 물성들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고요. 산업공학의 경우에는 또 전반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 기법을 많이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공들이 이제 품질 관리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김무백 매니저님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공정기술 업무에서는 아무래도 도면을 검토하거나 실제 라인에 양산되고 있는 차종의 조립성을 검토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기계공학과를 전공하면서 사용했던 카티아 또는 3D CAD 등과 같은 2D CAD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업무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 대부분의 4대 역학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의장 공정 기술과 자체가 아무래도 정말 차량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물의 차량을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하셨던 자동차 공학과 관련된 지식들을 조금 더 함양하신다면 본인이 맡은 자동차 공정 기술 시스템에서 무빙, 내장, 샤시, 전장, 외장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께서 또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네 분의 답변이 다 너무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김우백 매니저님 그리고 장우영 매니저님께 모두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화학 소재 분석이 공정기술, 품질관리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방금 우백 매니저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번 우영 매니저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도움은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학이나 소재 분석의 경우에는 저희는 도장 공장도 있기 때문에 도장 품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에 색을 입히는데 그 도료가 꼼꼼하게 잘 칠해졌는지 그 도료의 물성이나 점도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물성들을 체크하기에는 화학과 소재 이런 전공들이 분석했던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무백 매니저님 이어서 답변 진행해 주시죠. 그 공정기술 업무에서도 당연히 소재적인 분석이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여러 번 고체결의 고토크의 체결을 요구하는 공정들이 있다. 또 그 스펙에 요구되는 토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이 주행성 이탈 그리고 품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가령 변속기나 엔진 케이스에 체결되는 볼트가 초기 토크는 정상적으로 됐으나 그 알루미늄 자체의 품질 결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의 물성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아마 주행성 이탈이 발생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나 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안정적인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댓글 안 읽고 넘어가 볼 수가 없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모두 설명 너무 잘하세요. 장우영 매니저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네,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뿌듯하신가요? 너무 뿌듯합니다. 네, 정말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분위기 이어서 또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윤우 매니저님께 드려볼게요. 본인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팁이 있다면? 저만의 업무 수행 팁이 있다면 저희 설비 관리 직무는 고장을 항상 예기치 못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질문을 갑자기 받아서 당황하는 것처럼 네. 설비에 고장이 나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설비 관리 직무에는 수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각자 잘하는 강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의 잘하는 강점을 미리 파악하고 고장이 났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빨리 찾아서 적시에 투입해서 고장을 해결하는 것도
설비 관리 직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재곤 매니저님 방심하고 계셨죠? 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영업 비밀을 조금 네. 오픈하는 것 같아서 네네.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좀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요? 네. 전 개인적으로 PM 저희 생산 부문 안에서 PM 역할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회의 소집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가 열린 회의도 있고 닫힌 회의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회의의 결론을 담은 회의록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위에서 먼저 생각하고 나름대로 방향성을 먼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리드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진다면 그걸 갖추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일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영업 비밀 다 이제 알게 됐는데, 나 적어놓으신다고 하네요, 장은 매니저님께서.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네 분께 똑같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업무 수행 시 신입사원으로서 갖추면 좋은 자세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에 장우영 매니저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입사원으로서는 조금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신입사원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들과의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조금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이제 유능하고 멋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 특히 신입사원들에는 초반에는 나는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무백 매니저님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업무 수행 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신입사원이라면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는 척 많이 하지 말자. 그래야 많이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뭘 알려주고 싶은데 네, 저 그거 알아요 라고 해버리면 조금 괜히 아는 거를 더 알려주려고 하는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모르는 백지 상태인 거를 좀 어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두 번째, 실수를 과감하게 인정하자. 저 또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후배들을 많이 받다 보면 간혹 저는 뭔가 잘못되거나 좀 고충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다 보면 그 친구에게는 실수일 수 있으나 본인의 일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실수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또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또 고쳐야 될 방향성이 있으면 좀 그런 피드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사회초년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주셨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장현우 매니저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 현대자동차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능력이 아주 출중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초조하지 말고 천천히 업무를 배우자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막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선배들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좀 폭넓은 시야를 가진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많은 역량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초조하지 말고 기회를 가지고 항상 초석을 다지자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초조함을 느끼지 않고 초석을 잘 다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은 그러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실 이런 공통 질문의 마지막이 제일 어렵잖아요. 저희 이재곤 매니저님 또 피날레를 한번 장식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분들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꼭 이런 신입사원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꼭 도전을 먼저 해보는 신입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김연아 그 준비운동 영상 아실 텐데요. 그 준비운동을 할 때 무슨 생각하냐고 PD가 물어봤을 때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라고 대답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해야 나가는 일들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 찾을 수 있지만 되게 한다면 될 수 있는 이유도 수만 가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전하시고 현대자동차는 항상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도 얻는 것들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셔도 좋으니까 신입사원은 특히나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시니 꼭 그렇게 도전하실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죠. 저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실시간 Q&A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희 모두 너무 답변 잘 해주셔서 또 반응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시청자 수가 1,40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댓글을 보니까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알기 쉬웠어요. 1시간이 넘도록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러시는데 혹시 저희도 약간 1시간 넘는지 모르지 않았죠? 네. 알수가 있었나요? 네, 너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산 부문 직무 설명회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아쉬우시죠? 정말 네,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또 죄송하지만 한 번씩 마지막 소감 들어볼게요. 저희 김우백 매니저님부터. 네. 제가 준비했던 이런 답변들이 얼마나 많이 유익하게 다가갔고 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그리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절대 꺾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는 자리가 아니라 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 오늘 앉으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네, 다음 장우영 매니저님.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여기 라이브 보시는 분들 꼭 합격하셔서 울산공장에서 저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품질을 담당하는 그런 신입사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재곤 매니저님. 저는 꼭 바라건대 오늘 라이브 영상을 보신 분 중에 합격자분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시고 편하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기억나는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룹장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1년 동안 사진들을 모아서 폴라로이드로 좀 묶어줬고요. 그리고 부서장님과 보직과장님께 해서 편지를 받아서 쓰시라고 강요를 해서 받아서 선물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행사를 또 꼭 해드리고 싶은 분이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시면 더 크게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너무 진짜 부럽습니다. 네. 네, 항상 신입사원들은 그렇게 잘 가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현우 매니저님 소감 들어볼게요. 예, 이번 팀연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비관리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자소서 쓰는 것처럼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자소서 쓰느냐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잘 회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좀 자소서에 녹여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생산부문 직무 설명회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예비 지원자 여러분, 그리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신 팀연대 구성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뒤 3시 30분부터는 제조부문 직무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직무 설명회 역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